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메이데이 안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과 함께 그와 관련된 관련 종목들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메이데이는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채널에 오시면 지난 영상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중희 멘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희 멘토입니다. 네, 일단 준비해주신 이슈들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종목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2차전지 업황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뭐 부정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 영향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4월 들어서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 구분 없이 그냥 뭐 시장 자체도 조정을 받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도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이슈들도 제가 2차전지 조정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준비해 주신 거 들어가기 전에 리뷰들을 살짝 해볼게요.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가 아쉽게도 뭐 터치를 못한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뽑아볼까요? 네, 우리 상신 EDP하고 유진테크놀로지 이렇게 마이너스 21%, 27% 가량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좀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증시 영향도 그렇고 전방산업 부진이라는 명목 하에 조정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언제 좀 회복되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이 상신 EDP나 뭐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지만 사실상 앞으로 이제 뭐 삼성 SDI라던가 이제 납품 일정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대납폭 구간을 좀 어디서 자리를 잡아가는지 보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20%를 먼저 터치를 하지 않고 20%를 먼저 하락을 하면, 먼저 상승 터치를 하면 별배지를 드리지만 하락하면 별배지를 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배지를 드릴 때마다 배알 꼴린다 그러는데 뺐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괜찮습니다. 주세요. 가져가시고 네. 다음에 또 다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더 상승하는 종목들 안내해 주셔서 네. 별배지 더 주렁주렁 다시기를. 결국에 제가 별배치를 많이 가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2차전지 산업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산업이 하루빨리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고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이제 2차전지 조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결국엔 다 떨어졌던 게 뭐 명확한 이유 없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조정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방산업의 부진 또는 뭐 둔화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둔화라는 단어 앞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즉 이 성장은 하지만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찌해서 성장이 둔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2차전지 기업들의 조정을 유발하는 이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정책이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의 경우 정책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할 당시에도 탄소제로 같은 이 환경 문제나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는 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축소하는 분위기나 이 폐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 IRA를 통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지급 대상 모델이 2023년 43개에서 19개로 축소를 했고요. 중국 역시 올해부터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습니다. 북미 시장이 이 주목받기 전 전기차를 이끌었던 이 유럽 국가들도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영국과 독일 역시 2023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글로벌 전기차 업계 역시 비상금이 켜졌다라고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기업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조 원이 감소하였고요. 미국의 GM은 예정했던 이 미국 공장 가동을 연기하고 혼다와의 공동 개발 계획 역시 철회를 했습니다. 포드는 이 투자액을 감축하고 예정했던 미국 배터리 공장 가동을 연기하였고, 이 폭스바겐의 경우 이 생산량 감축과 그리고 동유럽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다의 경우 이 하이브리드 위주로 전략 재편을 좀 예고를 하였죠. 여기까지 보면 사실상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투자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존재합니다. 하나의 예로 최근까지 이 전기차 분야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 관련 기업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의 투자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맞겠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고가의 전기차보다는 저가 전기차 생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이 LFP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장비주들의 경우 이 생산 지연으로 인해서 매출 반영 역시 뒤로 좀 밀리게 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원래는 2023년도 이 하반기 말쯤에 매출 반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장 증설 지연으로 인해서 매출도 24년도로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큰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그걸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연되었던 이 매출액이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는 이 단기적인 회복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생산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위주로 그나마 좀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왜 LFP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고가에서 이제 저가 전기차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 비해서 전기차가 이제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 자체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이 3원기 배터리, 즉 우리나라가 이제 밀고 있었던 이 3원기 배터리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고가 배터리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LFP 배터리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개발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중국과의 이제 가격 경쟁과 그리고 배터리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이 국내 셀 메이커 이 3사 역시 이 LFP 배터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이제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LFP 관련주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업을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탑멀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로 인해서 올해 2월 달에 이 LFP 양극재 관련해서 140억 규모의 설비 투자 결정했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에서도 LFP 하면은 이 탑멀티리얼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는 첫 번째 이유 드리고, 네. 가격 조정에 대한 이유들, 그 LFP를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유는 이 유럽 의회 선거랑 이 미국의 대선입니다. 원래 이제 24년도가 이 슈퍼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럽과 그리고 미국 역시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동화 전환을 이끌어온 이 유럽에서도 6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제1당인 유럽 국민당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이 정책을 철회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으로 담았는데요. 이건 이 전기차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노동자들이 지지를 하는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역시 상황은 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표출해 왔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략하고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죠. 다만 이러한 우려는 이미 사실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 시기가 뒤로 밀릴 뿐이죠. 환경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럽 연합의 경우 결국 전기차 전환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고, 미국 역시 이 전기차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단번에 좀 폐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보조금 자체의 폐지라기보다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연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취임 첫날 이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를 뒤집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약속합니다. 전기 자동차 의무가 사라진 곳에 서명을 하겠다. 전기 자동차를 원한다면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자동차, 엔진 및 모터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문을 해석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설 내용을 자세하게 계속 살펴보면은 바이든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 폐지보다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책 부분들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또 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지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즉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전기차는 이 캐즘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캐즘 구간이라는 단어를 직역해 보면은 이 초기 시장에서 보다 넓은 시장으로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의 정체 구간이다 라고 하는데, 이 뜻만 보더라도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캐즘 구간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거겠죠. 만약에 멘토님이 차를 바꾸신다고 한다면 전기차를 구매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구매를 할 생각은 없어요.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뭐 중고차 가격도 그렇고 제가 충전소도 없는 상태라서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일단 우선 근로자 소비자들의 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우려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말씀하셨던 이 인프라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짧은 주행거리, 그리고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뭐 배터리의 내구성, 즉 이 안전의 이제 문제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높은 차량 가격이 있겠는데,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소들을 해소하며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이 짧은 주행거리의 경우에는 양극재의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상당히 개선을 한 상황이고요. 배터리의 내구성 역시 이 리튬 메탈 전지를 개발을 하면서 기존 배터리 내구성보다 3배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고, 충전소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각 시의 정책상 인프라 확보는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충전 시간인데, 요즘 전기차를 기준으로 이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 5%에서 최대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약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100%를 충전하는데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터배터리를 좀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주목받았었던 기술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충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셀 메이커 3사의 이 기술력을 좀 살펴보면 삼성 SDI는 업계 최초로 이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이 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이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배터리를 9분간 충전을 하게 되면은 600km 가량 주행이 가능하고요. 주요 시간과 비슷한 5분간 충전을 하게 되면은 약 3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충전 시간을 급속도로 줄이기보다는 이 에너지 밀도를 손해를 보지 않고 성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시간 자체는 지금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20분 안팎의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5분 충전으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이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이 하이니켈 NCM 배터리를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이 많은 기업들이 충전 관련된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앞서 주행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양극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다면은 이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게 바로 이 음극재라는 소재인데요. 이 음극재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로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전기차의 전방 산업은 둔화가 맞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테마나 이슈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 몇몇 소재 기업들은 1, 4분기 그리고 2, 4분기 실적 저점을 기점으로 점차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차전지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이 실적이 좀 꾸준히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캐파 확장이나 이 수주 공시 그게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차전지 산업이 지금 부진하고 있는 이유들 네. 뭐 한두 개만 있을 수는 없겠죠. 워낙 좀 방대한 산업이기도 하고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더 커가고 있는 산업들이라서 네,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1편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2편에서 이 종목들의 지금 현 상황들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2편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